네, 마감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반도체 중심주가 고점을 계속 높이려는 시도와 배터리가 저점 스탑, 전체 매수 대금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지가 핵심.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 계속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반도체 쪽이 약간은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거래라든지 2차전지 쪽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을 때 산업 중심주 위주로의 전략을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계속 반도체 쪽 집중하는 게 좋을지 오늘장 판단과 함께 또 투자 팁 알려주세요.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앵커님? 네, 그런가요? 네, 목소리 별로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죠? 예. 네. 앵커님이 힘이 있으시길. 먼저 감사합니다. 시장 관련되어서 2,300 정도 됐는데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이 한마디는 어제 그 한마디로 제시해드렸던 시장의 핵심 세 가지 변화를 보면서 산업 중심 기업을 포트를 구성해 나가자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2,350이 좀 붕괴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저점을 모르잖아요.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도박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종합주가지수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인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적정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에 초점을 두고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신용청산이나 반대 매매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멀쩡한 기업도 얼마든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저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정해지면 전 잘 안 바꿔요. 예, 주위에서 아무리 외압이 있어도 그게 주식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수익을 결정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668 여기서 2650 요 부근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숫자가 2350이었고 그죠? 이걸 거의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고 2350 왔을 때 현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온 거고 그리고 9월 중순 시장의 반등이 나왔었을 때 시장의 중심, 시장의 주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배터리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시장의 중심은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다. 그죠? 반도체가 계속 배터리의 우위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중심은 계속 반도체가 이번 시장을 결정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2350이 깨졌었을 때 잠깐 뭐 반등이 바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반도체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배터리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반도체가 이 반등을 이끌어섰다면 그건 좀 의미가 있었겠죠. 최근 들어서 배터리가 좀 멈춰주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그건 큰 의미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중심은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구실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구실점. 네. 우리가 임진왜란으로 치면 반도체가 이순신 장군님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 계시고 전쟁에 나가서 계속 중심을 잡아주셔야 백성들이 모이죠. 그죠? 그래야지 도망갔던 선조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해군이 의병활동을 독려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우상향을 만드는 거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00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번에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멈칫거리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그 당시에 한 42, 3만 원 정도에서 방어해 주려고 하는 시도가 좀 나왔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한 40만 원 정도에서
방어해 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었거든요, 저점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고점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흐름을 좀 보면 배터리는 오히려 저점을 깨거나 급락을 하는데 SK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 이 두 종목만 반등 나온 게 아니라 6조에 불과했던 자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300인데 가장 먼저 반도체 쪽을 먼저 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4일인가 25일날 있었던 것보다는 오늘 흐름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지수로 보게 되면 2,300 정도에서 유지를 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도망가기 싫대요. 딱 중심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님 믿고서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패전했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님 믿고서 똘똘 뭉치잖아요. 반격을 시도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신용 잔고나 반대 매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도한 낙폭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2,300 정도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나 HP, SP라든지, 그 다음에 유진테크라든지, 뭐 원익 IPS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우스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 흐름이 나온 거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시도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건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으로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좀 짚어보자면 자 일단 2,300까지 떨어졌는데 이 하락은 그러니까 2,500에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2,300까지 떨어졌었는데 요 하락을 일으켰던 것들은 기업들이 실적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신용청산 물량이나 가매도 물량들이 많잖아요. 뭐 중동전쟁과 관련된 것도 뭐 자극시키긴 했는데 비자발적 매도들이 훨씬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매출이 높아지고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좀 억울하게 빠졌던 애들이 먼저 살아나는 게 타당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68,600원 정도 됐는데 하이닉스가 한 123,3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급락했다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한미반도체도 등락이 좀 나오면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하이닉스 한 12만 원 정도 됐는데 한 만 원만 올라가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한 7만 원 넘어가면 7만 1,000원이나 7만 2,000원 요때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시도들이 나와야만 요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보시는 거냐면 오늘 배터리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과도한 낙폭은 원상복귀를 해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그죠? 이 기업들이 제일 먼저 이 기업을 축소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점이 멈춰져서 음목 나왔다, 양목 나왔다, 음목 나왔다, 양목 나왔다 이게 하면서 방어를 얘네들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주식들이 하방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겹잖아요. 그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 반등은. 그러니까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를 생각하지 말고 추가 타이밍을 잡아서 단가를 낮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선순위를 얘네들 하나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반도체 쪽에서 먼저 시장의 자금을 끌어온 거 확인한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유리하게 판을 갈 수 있는 거니까. 반도체를 건드리면 이건 2,200이 열리는 시장인 거니까 이건 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2,300에서 2,350 요 공간에서는 반도체나 배터리가 만약에 매수 재금을 더 이상 끌고 오지 못하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정체되지 않겠어요? 거래대금이 뭐 한 8조 이렇게 정체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이오제약 1등 주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뭐 합병 관련되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도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안 간다고 해서 파시기보다는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낫다고 보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실천하느냐 게임이에요. 이번 구간은.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이 되면 그 주식들이 나머지 판 다 먹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포트를 얼마나 좋은 기업으로 얼마나 좋은 가격에 편입을 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차전지 두고 계신 분들 막막하실 텐데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팁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일단 대응하기 전에 반도체에서 자리 잡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2차 매수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저점을 확인해가는 과정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마감의 정석 시간 솔루션 제시가 됐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11월 첫 번째 거래일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더 나은 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